문화가 논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인물 초대석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광주시 서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는 양분환 변호사를 모시고 정치권 얘기를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간에는 강직한 검사로 검찰의 중요 요직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친정인 검찰을 떠난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검찰을 떠난 지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자유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갖는 제안에서 자유스럽다는 데서 마음이 후련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큽니다. 제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 우리 검찰 법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면 어떻게 검찰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검찰의 신뢰성 확보, 국민으로서 객관적 중립성 확보, 업무 효율성 확보 등 여러 가지를 썼는데 제가 그것을 펼쳐보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케치했던 책에다가 검찰 심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 쓴 책이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약용 선생은 책의 이름을 목민심서라고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목민할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심서라고 표현했는데 저 역시도 법무 검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한 마음을 스케치했으나 그것을 실행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 심서라고 내 노트에다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직한 검사 하면 양분환 이게 이제 등식이 되고 있는데 검찰 재직 당시에 여러 사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그 94년도에는 세간을 깜짝 놀랐던 지존파 연쇄 납치 살인 사건 수사도 있고 또 2003년 4년에는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정치권과 경제가 정경 유착이 돼서 거대한 정치 자금을 기업이 정치권에 줬던 고리를 끊었던 불법 정치 자금 수사, 또 2003년에는 대구에 200 몇십 명이 죽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또 서울지방지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사망시켰던 피의자 사망 사건, 마지막에는 강원도 수사 사건, 수없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보다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제 고향인 여기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 민주계의 거목이신 고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께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청문회 나가셔서 5.18 때 분명히 헬기로는 기총 사격이 있었다. 그걸 증언하셨어요. 그걸 증언하니까 이 증언에 대해서 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2017년 4월 달에 본인의 해고력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5.18 당시에 계엄군이 절대로 헬기 사격을 안 했다. 안 했는데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직자라는 말을 듣기에도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자라고 해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되신 분이 이것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고소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광주지검에 2017년도 부임해서 보니까 이 사건이 한 3, 4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건이 묵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서는 검사에 내가 책임지겠다. 무죄가 나면은. 그래서 다시 수사를 했어요. 다시 2018년도 1월에 내가 또 의견을 냈어요. 이건 기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제가 그해 2월 7일에 강원도 수사단장이 돼서 이제 광주지검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기초를 마련한 게 바탕이 돼서 그해 5월에 전두환 대통령을 기소를 합니다. 광주지검에서. 기소를 했고 그것이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죠. 2심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작고하심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5.18 때 기총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쟁점된 것이 사법부에 가서 사법부에서 있는 걸로 1심이지만은 판단을 받았다. 역사적 사실이 이 객관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았다. 이걸 하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이것에서 내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하겠습니다. 조비우 신부의 명예와 명예회복과 또 광주 시민의 한을 풀어줬던 그런 어떤 그 쪽을 남기셨습니다. 아이고, 뭐 새롭게 알게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영입 제안을 받고 법률 지원 단장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검찰과 정치는 무엇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첫째는 본질적 면에 있어서 검찰과 정치는, 검찰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들춰내서 그거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는 과거를 회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점에서 검찰은 과거 지향적이라면은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검찰은 원사이드로서 의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정치는 원사이드로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절차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을?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검사 평중 인사, 이것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 검찰 평중 인사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첫째는 행정 각 부처는 수십 년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수장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업무 효율성이나 공직사회의 꿈을 실현하는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런데 느닷없이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힌다. 이럴 경우에 공직사회에 가져올 어떤 파장, 그 공직사회에 가져올 어떤 좌절감, 이런 것도 좋지 않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공직사회의 주요 보직을 검찰의 전현직들이 차지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5년이면 끝나지만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 국민과 국가와 함께 영원히 가야 할 조직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검찰 출신 대통령일 때 너희 검찰들이 다 해먹었다. 이런 인상을 국가, 국민과 언론이 비쳤을 때 절대적으로 검찰 조직에 불리하다. 이미지가.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0.7 몇 %로 대선에 쳤어요. 그건 어찌됐든 쳤습니다. 이 졌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 윤석열 대통령만 뽑은 게 아니라 보수로 대변되는 집단, 보수로 대변되는 그 그룹이 한번 너희들이 이 행정을 잘 맡아봐라. 그런 취지의 국민적 선택입니다. 그런 것이지 검찰 너희들이 가서 행정의 주요 부분을 정확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보수의 뜻에도 어긋난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선에서도 지고 지선에서 졌고 또 지선에서 이긴 지역에서도 투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민심에서 이미 거리가 멀어졌다. 민심이 민주당보다 이반됐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민심 이반의 원인은 우리 민주당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거 아니냐.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또 하나는 이념과 어떤 계파에 집중했지 민생 경제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풀어주셨는데, 과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 주민들도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역위원장에 참여하시는 몇 분들이 계세요. 전에 뭐 천정배 전 의원님도 계시고,
뭐 이남재 정무수석도 계시고 또 현역 의원하고 있는 김 의원도 계시는데 그 네 분이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양문환 고검장께서는 과연 그 지역민들한테 내가 더 그분들보다는 좀 더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 세 분들도 다 자격이 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답은 그분들과의 차별성을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가진 검사로서 30년 가진 전문성 이 바탕을 해서 보다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현재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주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폭주에 대해서 합리적 비판, 건설적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책임자로 봅니다. 이유는 지금 제 동료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인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동훈 장관도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이 다른 후보들보다도 제가 이분들의 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데는 책임질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금 정권을 찾는데도 초석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왜 검찰과 사법부 결정이 우리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고 들쭉날쭉하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30년간의 전문성을 살려서 제가 이렇게 정치에 제 원안들 길이 풀린다면은 이러한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한 검찰과 사법부의 결정이 되도록 검사와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게재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혁하는데 제가 제일 책임자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울이 새롭게 광주 정치 1번지로 이렇게 부상이 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수준도 높고 기대치가 지역구 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만약에 지역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이제 뭐 당선도 유력시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실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지역위원장이 된다면은 이 지역위원을 구성하는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 또 이 민주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고생했던 그 많은 오래된 당원들이 그 봉사, 희생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위원회. 또 많은 지역위원회 소속된 당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하는 지역위원회. 또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광주 시민에게 설명하고 광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도 맞추고 민주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의 생각도 품는 그런 지역위원장이 되시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전남동 시청자와 서구 지역 주민들께 한가위 인사 겸해서 이렇게 덕담 한번 나눠주시죠. 서구을 구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추석 명절에 많은 건설적인 대화, 특히 정치에 관한 많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치가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민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정래 소설가가 썼던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사회에서 정치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그런 정치에 나의 운명을 맡기고 정치에 무관심하는 게 더욱 아주 나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분야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가책 없는 책직을 가시면서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중추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정치 1번지 부상은 서울 지역위원장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환 변호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주제로 서구을과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귀한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